마키아벨리가 살던 시대까지 인류를 다스려온 국가는 모두 공화국이나 군주국이었다. 군주국은 두 개로 다시 나눠지는데 통치자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왕위를 차지하는 세습 군주국이거나 신생 군주국이다. 이 신생 군주국은 다시 새로운 국가와 한 군주가 원래 세습받은 영토의 다른 영토를 병합한 새로운 국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영토를 얻으면 영토가 원래 군주 통치하에 있던 곳과 공화제 통치하에 자유로웠던 곳이 있으며, 영토를 얻는 방법은 타국의 무력을 이용하는 방법, 자국의 무력을 행사하여 얻는 방법, 운에 의한 방법과 능력에 의한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군주의 혈통을 이어가는 세습 군주국은 신생 군주국보다 나라를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세습 군주국은 조상이 만들어 놓은 정책을 지키면서 어떤 사고가 터지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처만 한다면, 강한 힘을 가진 세력이 군주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 한 군주는 평범하더라도 국가를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설령 국가를 빼앗기더라도 이 세력에게 불운이 닥쳐온다면 국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보았다. 이것에 대한 신뢰로 페라라의 에르콜레 1세 데스테와 그의 아들인 알폰소 1세 데스테가 있다. 에르콜레 1세 데스테는 소금 북정권을 둔 페라라 전쟁에서 베네치아의 공격을 최대한 버텨서 바눌로 조약돼 페라라가 교황령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았다. 그의 아들인 알폰소 1세 데스테는 교황과 베네치아 연합군에 대항하여 싸워 볼로냐를 획득한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보았을 때 세습 군주국의 군주는 민중을 학대할 필요성도 없으며 이유도 없기에 자연스럽게 민중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 또한 민중들에게 미움을 받는 잘못된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호감을 사게 된다 하였다. 더욱이 왕위가 오래 지속되면 민중들의 혁신의 동기나 생각도 사라진다. 하지만 신생 군주국은 세습 군주국에 비해 어려운 점이 여러 개가 있다. 그 다음 원래 있던 군주국의 수족처럼 병합된 군주국인 복합적인 군주국을 예시로 든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모든 신생 군주국이라면 겪게 되는 문제이다. 그 문제는 신생 군주국에서는 민중의 생활이 점차 향상될 것이라 믿고 군주를 갈아치우려는 생각을 가지고 군주에게 맞서는 것이다.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민중의 이러한 생각은 전부 다 악화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에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혹은 새로 군주가 되려는 자의 부하 병사들의 난폭함이나 점령 뒤에 점령한 영토에 여러 가해를 가해 민중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는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며 자신을 지원해준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을 해줄 수 없기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기에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거느린 군주라도 어떤 곳을 침입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주장한다. 예시로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2세를 드는데 그는 밀라노를 점령했다가 이를 잃고 만다. 이때 밀라노의 루도비코 모로가 자신의 소수의 병사들만으로 프랑스 군대를 물리친 것 또한 앞서 나온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밀라노 주민들은 루이 12세를 위해 성문을 열었으나 자신이 원하는 생각이나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새로운 군주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뒤 마키아벨리는 반란이 일어났던 나라를 되찾는다면 그 다음에는 쉽게 빼앗기지 않는다 주장한다. 왜냐하면 군주가 반역자를 처벌하고 수상한 자를 신문하며 스스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그는 빼앗은 나라를 계속 장악하기 위한 정책들을 말하는데, 케이스를 나누어 정복자가 새로운 영토를 얻어 병합할 때 두 영토가 같은 지방이고 언어 또한 같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구분한다. 첫 번째 케이스인 같은 지방에 같은 언어를 쓰는 영토라면 만약 그 지역 주민들이 자유를 모른다면 그 지역의 군주의 혈통들을 제거하면 가능하다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곳 주민들이 그전과 다르지 않는 생활을 하게 한다면 풍습이 똑같기에 주민들이 평온하게 살아 계속 장악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의점으로 군주의 혈통을 제거하며 기존 법률과 기존 세금 제도를 건들지 말라 당부한다. 두 번째 케이스인 다른 언어, 제도 등을 가진 영토이다. 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에 많은 노력과 운이 따라야 한다 그는 주장한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최선의 방법은 군주가 정복한 영토에 직접 가 머무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반란의 기미가 보이면 바로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며 부하들을 관리하여 부하들이 현지에서 약탈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또한 현지인들도 무슨 일이 발생하면 군주에게 바로 말할 수 있기에 군주에 대한 충성심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주민들이 충성심을 가지게 되면 군주를 따르는 마음이 강해지고 설령 욕심을 가지더라도 두려움을 갖게 된다. 또한 타국에서 이 영토를 공격하려 하여도 신중하게 고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영토를 잃기 매우 어렵다 한다.
다른 대책은 중요 거점 지역 한두 군데에 이민병을 파견하는 것이다. 이를 시행하면 주둔부를 이용했을 때 드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자비를 들이지 않거나 약간의 비용으로 충당하여 영토를 관리할 수 있다. 물론 이민병으로 인해 집이나 재산을 빼앗기는 주민이 생기지만 영토 전체를 두고 비교했을 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현지 주민들은 피해를 입더라도 결국 흩어져서 빈곤해지기에 군주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그 외의 주민들은 대부분 안심하고 생활하며 혹여나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공포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생활하게 된다. 마키아벨리는 꼭 알아두어야 될 것은 민중은 머리를 쓰다듬거나 없애버리는 둘 중 하나의 선택지를 골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람은 사소한 모욕은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고 하지만 엄청난 모욕은 감히 보복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는 만약 군주가 타인에게 해를 가할 때에는 보복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최악의 방법은 주둔군이라 하였다. 막대한 비용이 들며 민심이 흉흉해지고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에 많은 이들이 적으로 되어 제압하더라도 언젠가는 적이 될 수 있는 소지를 갖게 된다 하였다. 그 다음 풍습이 다른 지역을 다스릴 때 군주는 인접한 약소국가의 맹주가 되어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 하였다. 그러면서 인접한 강대국에 대해서는 국력이 약화되도록 하여 혹여나 사고가 터져도 다른 강대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한다 하였다. 그 이유는 자국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쓸데없는 야심과 공포심을 가지고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어떤 강대국이 침입하면 그 근방의 약소국들은 자기를 지배하던 군주에 대한 원한으로 외부 세력을 따른다. 그렇기에 약소국들은 손쉽게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으로 약소국에 큰 세력이나 권한을 주면 안 된다 하였다. 자국의 힘을 중심으로 약소국의 지원을 받아 다른 강대국을 쓰러뜨리면 그 지역의 패권을 확실히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면 그 영토도 잃고 영토를 유지할 때에도 계속되는 문제와 재난이 생길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그는 예시로 로마인들을 들었다. 로마인들은 병경에 정착시켜 평시에는 농사를 짓다 전시에는 전투병이 되는 군정병을 파견하여 식민지를 세웠다. 또한 강국을 쳐부수며 제3의 세력의 편판이 높아지지 않도록 경계했다. 그러면서 로마에 대해 극찬하는데 현명한 군주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먼 장래에 있을 분쟁도 생각해야 하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 하였다. 그 뒤 위험은 미리 알면 대책을 세우지만 지켜만 본다면 불치병이 된다 하였다. 그렇기에 로마인들은 미리 대책을 강구하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 문제를 그대로 넘기지 않았다. 결국 전쟁은 피할 수 없고 미루다 보면 적만 이롭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삭빠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시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으며 자기 능력을 믿고 분별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택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는 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했으며 그렇기에 능력이 있는 자가 영토를 얻으려 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라 하였다. 그러나 능력도 없으면서 어떤 희생을 겪더라도 영토를 손에 넣으려 한다면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덧붙인다. 이러한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거의 틀림없는 규칙일 것이다. 바로 타인을 강하게 만드는 자는 자기를 자멸시킨다는 것이다. 강하게 되는 자는 그 옆에 자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자의 책략과 권력으로 들이대는데 강하게 된다면 이 두 가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